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곤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와 함께 우리 반려동물의 피부병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이 알아볼 주제는 반려동물에게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사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마귀란 무엇일까요? 보호자님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 이 피부 병변을 알아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보통 이 사마귀라고 하는 거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저희 사람에게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마귀 같은 경우 파필로마 또는 유두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의 양성 종괴를 뜻하게 됩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애기의 피부를 보시다 보면 뭔가 쥐젖처럼 굴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신다거나 아니면 뭔가 뭉툭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한 번씩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발생을 잘 하는 부위 같은 경우는 혀 안이라든지 구강안, 그리고 발, 그리고 안검의 결막이나 이런 부분에도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이런 사진들에게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러 부위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단일성 병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뭉텅이로 또는 여러 개가 동시에 다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는 아기들에 비해서 특히 면역력이라든지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 또는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강아지의 피부는 사람이랑 고양이와 다르게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다른 개체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강아지들한테 특히 호발을 하게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피부 종괴는 아닙니다. 발생 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바와 같이 이 DNA 바이러스, 즉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 대해서 저항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전염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도 많으니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타입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적어도 3가지 타입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염기서열이나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분석이 되지 않아서 이걸 특징적으로 뭐 A타입, B타입, C타입 이런 식으로 현재는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옮겨지게 되냐면 주로 감염된 뭐 A라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와 뭐 우리 아기가 접촉을 했다, 또는 뭐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든지 아니면 모기라든지 벼룩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마귀는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사마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수의사들이 보면 이게 사마귀겠구나 라는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발되는 부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강 안에 혀라든지 입술 점막 또는 발, 그리고 안검 등에서 다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마귀라고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조직을 채취를 해서 조직 검사를 보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귀라는 피부 병변을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보통의 대부분의 사마귀들은 스스로 퇴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여러 결절의 사마귀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구강이나 혀 부분에서 사마귀를 가진 친구들이라도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귀가 계속해서 퇴행되지 않고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이 피부 병변으로 인해서 사마귀에 궤양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거나 하는 피부가 2차적으로 손상을 받는 조직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핥거나 긁거나 아니면 씹거나 해서 보통 피부병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술적인 처치가 지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마귀들은 스스로 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검붉은 색으로 사마귀가 커진다거나 아니면 이 커지는 속도가 급속도로 커지게 되는 경우는 가장 먼저 저희가 경과를 지켜보기보다는 먼저 수술로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추후에 저희가 피부를
컨트롤하거나 피부병을 다스리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은 혹시나 관리 관찰을 해서 시간을 너무 끌었다가 피부병이 더 번지거나 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변하거나 급속적으로 사마귀가 커지는 경우는 수술적 제거를 가장 먼저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귀는 어떻게 제거를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익히 아는 그런 수술법을 통해서 피부에 증식된 조직을 떼내고 이렇게 봉합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외과적 처치로는 냉동요법이 있는데요. 액체 질소를 사용해서 사마귀가 나타난 부분을 저희가 쉽게 말해서 얼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려진 사마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있게 하는 처치를 일컫는 게 냉동요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저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전신 마취를 해서 그 부분에 조직을 떼내고 봉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냉동요법처럼 레이저로 국소적으로 수초간 적용해서 사마귀를 떼내는 것을 일컫습니다. 어떤 외과적 처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마귀 같은 경우는 재발을 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님께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안심하시지 마시고 혹시나 그 부분이 재발이 되는지 혹시나 새로운 종괴가 생기질 않은지 꾸준하게 관찰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양이 친구들에게는 어떨까요? 강아지와 비교해서 고양이에게는 상당히 좀 드문 질환인데요. 보통 강아지들은 스스로 사마귀가 퇴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 관찰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고양이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질환이어서 발견 즉시 외과적 처치를 해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양이에게서는 사마귀가 발견되자마자 외과적 처치가 지시되는 이유는 보통 사마귀 단일 병변으로 있는 경우도 많지만 평평세포암이라는 그런 종양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외과적 처치를 해서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 편평상피세포암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에게서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종양이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끌지 않고 제거를 반드시 그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마귀를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보호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람에게도 없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사마귀 바이러스, 즉 파필로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종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사마귀가 우리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에게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 사마귀라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보시고 그리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시면서 많이 보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아이들 피부에서 뭔가 이상한 세포가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오돌토돌한 게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뭉툭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신다면 보호자님들께서는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처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